안녕하세요. 정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횟수로 작년이네요. 그죠? 2024년에 이제 수지 컨설팅을 했던 것. 그게 결과가 이제 얼추 나왔는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지 컨설팅에서 이제 올해 뚜렷하게 나타난 경향이 있다면 그걸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해야 이제 내년도 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걸 참고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이제 좀 제 업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리된 김에 한번 요것도 이제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는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처음 찍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작년에 이제 의대 증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의대 증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의대 증원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스카이 합격선이 좀 내려갈 것이다. 특히 이제 자연계열 중심으로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좀 많이 수시에서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걸 좀 봤는데, 실제로 좀 그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의대 수시 정원이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1,500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1,500명 정도만 의대로 빠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당연히 이제 의대 지원자 숫자는 그보다 한 10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재작년에 의대를 수시에서 지원했던 학생들에 비해서 작년에 의대를 지원했던 학생 숫자가 15,300명 수준으로 지원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증원 인원의 10배 정도가 의대를 더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계열로 이제 들어왔어야 될 원서 15,300개 정도가 의대로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20계열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는가를 좀 봤는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는 어차피 이제 기존의 내신 성적을 좀 스카이 중에서는 좀 서울대하고 고대가 좀 덜 보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신이 좋아야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연대에 비해서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이제 교과를 이제 반영하는 비중이 좀 낮다. 비교과를 좀 더 많이 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희한하게도 연세대학교가 이제 상당히 이제 합격 컷이, 내신 컷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연대가 이제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가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교과를 이길 수 있는 세특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슬프죠, 그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 안 좋으면 올 생각을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세특 아무리 비교과 작성 잘해도 탐구 활동 이런 거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교과를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딱 숫자 가지고 이제 많이 뽑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멘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올해 연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컷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컨설팅 했던 학생들 연대 수시 1단계 통합 내신 컷을 보면은 한 1.8등급이 넘어가는 학생이 일반고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1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올해는 2등급 초반대 학생도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이제 최근에 이제 확인한 사례에서는 2.88등급도 이제 연세대학교 수시에서 최종 합격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일반고에서 2.8등급짜리가 연대 수시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아마 서울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일반고에서도 내신 성적이 2등급대에 있는 학생은 연대를 절대로 못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연대가 내신 중심으로 많이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위주로 뽑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서울대, 고대에 비해서 연세대학교가 내신이 딸리게 되면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붙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크게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안정적으로 서울대 20계열 원서를 하나 써놓고 의대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랬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20계열 원서를 낸다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먼저 한 장을 빼겠어요? 당연히 연대부터 한 장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에 지원하는 내신 좋은 학생들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에 지원하는 원서가 늘어난 만큼 연대 원서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의 내신 컷이 굉장히 아마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0.3등급 이상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제
변화였다. 올해 수시 컨설팅 했던 학생들의 결과를 리뷰를 해보면 가장 큰 변화였고, 서울대 이제 20계열 합격선도 제가 이제 그 전체 내신 성적을 1단계 합격자들을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0.24등급 정도가 이제 하락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1.5등급 정도가 붙었다면 올해는 한 1.7등급 정도, 1.75등급 정도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 서울대 연세대 1단계 합격선이 교과 합격선이 많이 수시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의대 증원의 여파로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분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대 지원자들 있죠. 의대 지원을 한 학생들, 특히 이제 메이저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그냥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 없이 이제 그냥 어떤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의학적인 조사 활동으로 일관된 그런 탐구 활동을 수행했다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용은 엄청 깊이가 있죠.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만 요약을 해갖고 꽉 채워놓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의대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학생들은 정말 귀신처럼 다 걸러냈습니다. 메이저 의대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박한 문제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좀 내실 있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실험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현상에 적용도 해보고, 자기가 어떤 조사를 했던 의학적인 지식이든 과학적인 지식이든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한 학생들, 실험을 통해 활용을 하든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을 해석하면서 활용을 하든 그런 활용 능력이 높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메이저 의대에서는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학생부 관리한답시고 의학 관련된 심층적인 주제 이런 것들을 막 하이에나처럼 찾아 헤매면서 자꾸 이제 자기 학생부를 지식백과처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픽이 뭐냐면요. 이건 저만 이제 관심을 좀 뭐 신경을 곤두세우고 봤던 그런 이슈일 수도 있는데, 올해 이제 첫 번째로 영재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의대 진학을 막는 첫 해였어요. 영재학교에서 그 어떤 서약서를 쓰고 입학을 했던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영재학교 특유의 그 성적 산정 방식이 있죠. A뿔 A, B뿔 B 절대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버리고 그냥 일반고 학생부 형식으로 바꿔갖고 대학 측에 제공하겠다. 의대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재학교가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적용하는 첫 해였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또 대구과학고랑 대전과학고가 조기 시행을 했어요. 그거를 미리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과연 대학이 그렇게 의대를 영재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더라도 뽑을 것인가, 의대에서. 이제 그게 되게 큰 관심사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뽑았습니다. 다 뽑았어요. 연대하고 고대하고 성대, 한양대 다 데려갔어요, 그 학생들. 심지어 어떤 학생들 데려갔냐면요. 작년에 대구과학고하고 대전과학고에서 학생부를 그런 식으로 일반고 형식으로 바꿔갖고 본에게 대학 측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겁을 집어먹고 의대를 지원 안 한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공대를 갔어요. 갔다가 재수를 하면서 다시 의대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 그 재수생들도 다 뽑았어요. 참 슬프죠,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20계열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이제 의대 갈 학생들은 영재교육 진학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이제 영재학교에서 쭉 던져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영재학교 이제 그 교장 선생님들하고 관계자들이. 근데 그 대학이 협조를 해줘야 뭐 그게 사회적인 실효성이 생기게 되는 건데, 뭐 그게 다 없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뭐 학원가는 웃고 있죠. 왜냐면은 영재학교에서 의대 진학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아마 영재 학교를 대비하는 그런 중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있죠. 영재학교 입학을 대비하는 그 학원들의 인기가 뚝 떨어졌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입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다시 이제 영재학교 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가 또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학원가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뻐해야 될지 이걸 안타까워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학들이 다 뽑아갔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는 이제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서울대는 되게 협조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서울대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서울대는 영재학교 학생들 선발을 해봤자 서울과학고에서 한 2명, 경기과학고에서 1명, 최근의 일이고, 그것도 그 전에는 서울과학고 학생들 한두 명 빼고, 2명 정도 빼고는 아예 다른 과학고 학생은 뽑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요. 다른 대학들이 이제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는지 이게 이제 되게 궁금했었는데 뭐 역시나 이제 뭐 저는 이미 예상을 했었거든요. 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작년에 실험을 해봤잖아요. 작년에 그 대구과학고하고 대전과학고에서 일반고 양식으로 보낸 학생들을 성대랑 한양대가 다 뽑아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걸 올해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이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영재학교 가려는 학생들 그냥 의대 가고 싶다 하더라도 가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컨설팅 이슈와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마지막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과학 과목을 선택할 때 선택 과목을 이제 내가 그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화학, 생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학생들의 관심사였는데 뭐 아무래도 공대를 갈 때는 당연히 이제 물화생을 하지 않으면은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내신 성적만 아주 좋으면 뭐 물리를 안 하고도 공대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상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보니까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성적이 좋더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다 떨어져 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적이 진짜 뭐 1.0에 가까운 1.0 등급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 과목은 피하지 말고 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꾸 이제 의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의대 갈 때 이제 물화생을 할지 화생지를 할지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도 그냥 물리를 안 하는 거는 물리를 안 하고서는 의대를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리 안 하는 학생들은 의대 진학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화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급적이면 도전적인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지구과학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물리 대신 지구과학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지구과학이 좋아서 그 관련된 학과를 갈 때 선택하는 거 외에는 뭐 가급적이면 지구과학 선택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갈 때는 물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데 뭐 물리 대신에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수학 교과를 더 열심히 중요 과목 또 심화 과목으로 선택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과목 선택을 하고 이제 상위권 대학 컴퓨터 관련된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학과는 물리 선택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생명과학 관련된 학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좀 학생들이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확률과 통계가 이게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확통을 미적하고 같이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통을 선택 안 하고 공대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뭐 생명과학 관련 학과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그런 확통을 선택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도. 이런 선택 과목에 있어서 대학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조금 이제 부가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학교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하고 별개로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개설하게 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층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 뭐 물리실험, 화학실험,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수학도 이제 뭐 고급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목들의 그 수강한 숫자가 많은 학생들이 올해 입시 결과가 현저하게 좋았어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 내가 이제 학교 안에서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육청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을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좀 수강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입시 결과를 좀 더 이제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자료에다가 올해 이제 자연계열 수시 입결, 인문계열 수시 입결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 입결 자료는 1단계 서류 합격선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대학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제가 컨설팅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평균하고 25%에서 75%에 해당하는 수준의 합격선, 그 다음에 최저 합격선, 그 다음에 국영수 성적의 합격자들의 국영수 성적 평균, 그렇게 이제 통계를 내서
만들어 놓은 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의치한약수 그렇게 해갖고 다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참고를 해서 이제 좀 자기 입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